자, 이제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이베이, 아마존을 통해서 국내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이베이로는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아마존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5개 국가를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베이 파워셀러, 탑셀러로 활동하고 있고, 좀 이렇게 온라인 위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강의도 많이 들어와서 강의랑 컨설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셀링의 개요. 우리 한 6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시간마다 이베이의 특성, 그 다음에 아마존의 특성, 쇼피, 큐텐 이렇게 각각의 한 마켓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계획인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글로벌 셀링이 과연 뭔지, 온라인으로 수출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네. 자, 국내 마켓과 그런 해외 오픈 마켓의 차이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국내 마켓은 아마 좀 잘 아실 거고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도 11년, 그러니까 2011년이었으니까 10년 전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아마존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베이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해외 전자상거래 하는 분이 아예 없었는데도 제가 해외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국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을 했죠.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국내 온라인부터 조금 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던 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그때 제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지 않았고 제가 어디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팔려면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판매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어느샌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자분들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판매하시잖아요. 그게 작년 10년 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 같은 마켓에 팔게 되면은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 당연히 없죠. 아니면 마진을 적게 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굳이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광고비입니다. 여러분 국내 마켓 해보셨으면은 신문 기사를 봐도 그때 10년 전인데도 한 달 오픈마켓 광고비가 평균 260만 원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평균 260만 원이라는 거는 광고비를 많이 쓰시는 기업은 400~500만 원, 적게 써도 100만 원. 그럼 평균치 260만 원을 써도 그거는 그냥 남들만큼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남들만큼 노출된다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아직 사업 초창기고 그때 저는 사실 투잡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온라인 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냥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만두지는 않은 상태였고 투잡으로 사업을 했다가 잘 되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준비하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260만 원이라는 광고비는 사실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 아닙니까? 그때 제 월급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쓰고 내가 사업을 뛰어들기는 조금 나는 아직 그렇게 자본이 충분치도 않고 광고를 잘 할지도 모른다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유행이 굉장히 빠르고 취향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요즘에 여러분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쇼핑몰 가보셨나요? 몇 년 전만 해도 겨울에는 무조건 구스다운이었어요. 사실 학생들이 다 똑같이 교복처럼 입는 구스다운, 어딜 가나 막 구스다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잘 입는 브랜드 있었죠. 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그게 싹 사라지고 뭐가 유행이에요, 겨울에? 다 롱패딩이었거든요. 다 롱패딩으로 확 바뀌어서 구스다운이 비록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행이 바뀌면 우리 뭔가 입으면 좀, 특히 학생들. 네, 뭔가 입으면 나 이거 유행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좀 입으면 좀
안 좋아 보여.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유행이 확확 바뀌는데 이번에 제가 한 3일 전에 백화점 갔는데 다 이번에는 또 플리스더라고요.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지금 다 광고도 플리스로 해서 앞에 있는 모든 매장에 있는 것들이 플리스인데 이거를 만약에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작년에 구스다운 유행했으니까 올해도 유행하겠지 하고 막 이렇게 좀 제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유통업체라면은 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유행이 확 바뀌어서 내가 롱패딩으로 바뀌는 거를 못 따라갔다 하면은 이제 뭐 땡처리 하거나 아니면 싸게 팔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막 유행에 민감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좀 다양한 시장에서 팔고 싶다. 내가 어떤 아이템이 유행할지 잘 그런 거 보는 눈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게 유통업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도 그러세요. 제조업체도 얼마나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예상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꼭 한 아이템만 선호하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다양한 걸 팔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좀 수출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일 발송. 국내 판매해보시면 여러분 알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문했으니까 적어도 이틀 안에는 오겠지. 늦어도 3일 안에는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해외는 여러분 오히려 이거를 조금 많이 고민하세요. 해외 배송 오래 걸리지 않나요? 배송은 어떻게 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오히려 우리 물건을 외국 분들이 온라인으로 직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오늘 샀으니까 내일 와야 되잖아요. 모레 와야 되잖아. 하지만 외국 소비자들은 조금 길게 기다리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외국에서 직구할 때 보면 이거 다른 나라에서 오니까 한 달 정도는 걸리겠지 라고 마음가짐 갖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늘 주문 들어와서 오늘 바로 발송하지 않다고 해도 조금 컴플레인은 사실 많이 없고 제가 이따가 배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저렴한 해외 배송비 기준으로 2주에서 3주면은 다 갑니다. 네. 빠르면 미국, 유럽, 호주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늦어졌는데 그냥 노멀한 시기라고 하면 빠르면 일주일에도 가거든요. 근데 바이어들은 한 달까지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문이 왔는데 재고가 충분치 않아. 그래서 한 3일 뒤에 보내더라도 3일 플러스 만약에 2주 평균 기간이니까 14일 하면은 17일이면 바이어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기 때문에 물건이 빠르게 잘 왔다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배송 쪽에서는 국내보다 좀 더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S. 국내에서는요, 워낙 우리나라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채팅도 하고, 판매 좀만 잘 되면은 고객 응대하느라 일 못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고객 응대 직원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인건비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판매할 때 제가 10년 동안 이베이 아마존 했지만 전화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화는 안 오고 제가 이따가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화면도 보여드릴 텐데 메시지로만 옵니다. 이베이 자체 내의 메시지 그리고 아마존 자체 내의 메시지 창. 그래서 실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했고 우리가 조금 뭐 다른 일에 바빠서 하루 정도 하루까지는 아니에요. 12시간 안에만 대답을 하면 크게 문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체크하시고 저녁에 한번 체크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네. 오히려 실시간으로 응대해야 되는 그런 막 직원을 놓고 막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걸로 이제 생각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한 분이 하시잖아요. 뭐 응대만 누가 하고 포장만 누가 하고 이런 것보다 막 굉장히 전천후로 막 한 명이 상품도 올리고 포장하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해외가 수월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내보다는 오히려 적은 경쟁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마스크 브랜드라고 할게요. 똑같은 마스크 브랜드를 국내에서 뭐 한 박스에 5,000원씩 똑같은 거 이제 인기 많은 거예요. 5,000원씩 뭐 50명이 팔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같은 브랜드인데도 해외에서는 2명이 2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 국내에서 판매자가 굉장히 많다 하면 그거 해외에서는 아무도 안 팔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보다는 적은 경쟁자. 하지만 바이어 수는 훨씬 많죠. 제가 이따가 회원수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국내는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 명, 다 해서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인터넷 쓰시는 분들? 우리나라 굉장히 서비스가 잘 돼 있고 인터넷 발전한 나라죠. 아주 어린아이와 노인들만 빼고 사용한다고 해도 G마켓, 옥션, 회원사 합친 게 3,500만 명이에요. 왜냐면 인구수가 5천만 명이니까. 근데 이베이만 해도 회원수가 3억 명이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베이랑 아마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베이, 아마존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큐텐이나 뭐 쇼피 같은 동아시아 마켓 담당자님도 오세요. 네, 근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다 동등하게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배송이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고비. 광고비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내는 거의 키워드당, 클릭당 이제 클릭을 몇 명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씩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판매가 되지 않아도. 아마존도 사실 광고는 그렇게 나갑니다. 아마존도 키워드당 대금을 내서 내가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면 광고비가 나가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런 클릭당 광고가 없고 판매가 됐을 때만 내는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상품을 올리실 때 내가 이 상품이 판매되면 광고비로 20%를 내겠다. 아니면 5%로 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세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20% 설정하신 것이 조금 더 앞에 노출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든 그거는 돈이 안 나갑니다. 안 팔렸으면. 팔렸을 때만 여러분이 설정하신 광고비로 뭐 20%든 10%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베이 오래 해왔지만 광고는 맨 처음에 생겼을 때만 조금 써봤고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내는 사실 이제 광고를 안 쓰면 정말 노출이 안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탑셀러 혹은 파워셀러의 이 아이디의 뭔가 레벨이 광고보다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뭐 여러분이 신규 셀러라서 탑셀러가 되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경쟁자 대비 더 많이 같은 기간 많이 팔고 좋은 후기 받으면 충분히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광고비 부담은 확실히 해외가 조금 덜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광고 하셔야 되고요. 마켓마다 제가 오늘 글로벌 셀링 개요 부분을 꼭 첫 번째 넣은 게 많은 분들이 해외 마켓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광고가 클릭당 나가고 초반에는 조금 광고를 써야 되는 마켓. 하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는 광고보다는 아이디의 뭔가 레벨, 탑셀러냐, 파워셀러냐, 그리고 이제 판매자의 신용도. 네, 그런 게 조금 우선시 되는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성이 다양하고 기후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 뉴질랜드는 지금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의 상품이 시즌성 아이템이다. 여름에만 잘 나가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겨울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해외로 파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계절 내내 뭐 여름인 동남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도 있으니까 굉장히 판매 잘 되거든요. 아프리카로도 나갑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소개 페이지에 조그맣게 써놨었는데 저는 사실 전시회를 나간 적은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만 10년 수출을 했는데 제가 판매한 국가들을 다 따져보니까 190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나라는 다 한 번이라도 보내본 건데 하다 보면은 이름도 못 들어본 되게 생소한 나라에서 막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되게 재밌으세요. 그리고 제가 막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수출 담당자님들 만나보면은 항상 이제 우리 상품의 타겟은 미국입니다. 아니면 유럽입니다. 중국입니다. 이렇게 큰 국가들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팔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미국에 팔겠다고 하셨는데 뭐 중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경우 있고요. 호주도 굉장히 수출이 큰 나라거든요. 호주에서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장점은 내가 모르던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거. 네. 왜냐면은 미국에만 제가 이베이 시간에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베이는 미국에만 올려도 전 세계에 노출이 돼요. 다른 이베이 사이트, 독일 이베이 사이트, 호주 이베이 사이트, 프랑스 이베이 사이트 다 노출이 돼서 미국에만 올렸는데 호주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이 있고 미국에만 올렸는데 독일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온라인이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오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어떤 국가만 지정해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미국에 잘 될 줄 알고 미국에만 나갔으면 독일이라는 기회를 잃는 거고 호주라는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용 대비 등록비는 없거든요. 상품 등록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는 등록 수수료가 없어요. 상품 등록할 때는 0원, 판매할 때만 판매 수수료. 아마존은 계정 비용이 있어요. 월 39.99불, 한 45,000원 정도죠. 그만큼만 내면 그 등록은 얼마나 하든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좀 다양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마켓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처음에 창업의 창자도 모르고 온라인 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경험도 없거든요. 네, 그것도 없는데 해외부터 들어간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온라인 서비스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전자상거래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아요. 왜냐면 인구가 작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럽, 미국 248조 대 32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시장 사이즈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수출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수출보다는 온라인 수출이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연평균 18%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모바일 결제가 편리해질수록 그리고 제3개국의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이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계속 이커머스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내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여러분도 워낙 잘하실 거예요. 국내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해외는 조금 어렵게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블루오션이죠.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해외 전자상거래 마켓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6차 시로 진행될 마켓은 이베이, 아마존, 그리고 큐텐은 동남아시아 마켓, 그리고 쇼피도 동남아시아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시장 조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 타겟이에요 라고 하시면 실제로 팔아보면 호주에서 잘 나가는 경우 있고 독일에서 잘 나가는 경우 있는데 미리 우리 아이템이 어디에 맞을지 시장 조사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1시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외 마켓 좋은 건 알겠다. 그리고 굉장히 좀 관심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언어죠. 언어. 해외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나요? 저 영어 못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10년 동안 이베이 아마존으로 전 세계 수출을 했지만 저는 외국 유학파가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때 뭐 수능 공부하고 대학교 때 토익 공부한 게 다예요. 그런데도 계속 바이어랑 커뮤니케이션 뭐 몇만 건의 메시지를 보내봤는데도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뜻만 통하면 돼요. 그리고 바이어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몇 개 틀리고 문법 안 맞는 거는 괜찮아요. 바이어들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구글 번역, 파파고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만 올려도 뭐 러시아로도 나가고 스페인어로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영어로 물어보지 않아요. 뭐 대부분은 영어로 물어보시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막 스페인어로 물어보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구글 번역 이용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바이어가 물어본 거 드래그해서 바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그걸로는 컴플레인 받은 적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은 실제로 제가 판매하면서 받았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유형을 실제로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어 잘 모르셔도 조금 이건 아실 거예요. when은 알죠? 맨 앞에 있는 언제 receiving이라는 건 받는 거잖아요. 나 이 아이템 언제 받을 수 있니? 이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해외에서 직구하실 때 가장 궁금한 건 나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늦는다 싶으면 뭐가 또 궁금하세요? 트래킹 번호, 등기 추적 번호 알려줘. 이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거, 그냥 한 번만 처음에만 영작해 놓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는 질문을 저장해놔요. 텍스트에. 그러면 비슷한 질문 들어올 때 뭐 날짜나 단어 같은 것만 조금 바꿔서 여러분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판매를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매뉴얼이 생기실 거예요. CS 매뉴얼이죠. 네.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오는 질문들은 이렇게 엑셀로 이제 저장을 해서 직원들한테도 그냥 이거를 뭐 아무리 신입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주면은 직원들이 쉽게 우리 뭐 정해진 틀 안에서 그래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직원들마다 답변을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고 다른 뭐 좀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폴더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도매 관련 문의도 받으세요. 이베이, 아마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다 B2C 마켓이지만 판매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거 하나 가격을 올렸는데 100개 사면 얼마인가요? 50개 사면 얼마인가요? 특히 이렇게 100개 사다 보면 이제 그거 만족하면 500개, 1000개도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도매 관련 문의 오면은 어떻게 대답해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 사서 묶음 배송하면 어떻게 대답한다? 이렇게 다 제가 매뉴얼을 만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장한 게 이렇게 매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때그때 저장해 놓으시면 갈수록 CS는 쉬워지십니다. 그리고 그냥 실시간으로 구글 번역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도 두 줄이다 라고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여기 트랙이라는 거 있죠. 트랙은 내 아이템 트랙, 그러니까 그 등기 추적해주세요. 어디 가고 있나요?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트래킹 번호 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 해외 카드 결제는 어떻게 받나요?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정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이베이랑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페이오니아라는 가상 계좌 서비스가 있어요. 예전에는 맨 처음에 한 2015년? 그 전에는 아마존을 하려면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 계좌를 만들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조금 아마존에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페이오니아라는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면 미국 가상 계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마존과 이베이의 판매 대금이 이 미국 가상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분이 페이오니아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지금 잔액이 뭐 이제 통화 단위로 미국 달러는 얼마 있고 뭐 일본에도 판매를 했으면 일본에는 어디 얼마 있고 유로는 얼마 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 하루하루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정산 주기가 사이트마다 달라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판매 대금이 정산이 되고요. 이베이는 여러분이 설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네, 여러분이 설정하시기에 따라서 정산 금액이 이 페이오니아의 계좌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출금하고 싶으실 때 이 페이오니아 계좌에서 한꺼번에 출금을 하시면 되는데 출금 기간은 뭐 만약에 제가 여기 800달러가 있죠? 800달러를 오늘 출금을 했다. 그러면 한 하루 이틀이면 들어와요. 한국 통장, 여러분이 연결하신 한국 통장으로 하루 이틀이면 들어오고, 그리고 외화 통장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외화 통장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그 좋은 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우리 수출을 하시다 보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지세요. 환율이 굉장히 요즘에도 막 굉장히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 환율이 좀 좋긴 한데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판매한 날의 환율로 정산받는 게 아니세요. 오늘 뭐 500불, 내일 1000불 이렇게 뭐 판매가 됐어도 그날의 환율이 아니고 페이오니아에 모인 대금을 인출하는 날. 네, 여러분이 돈을 빼시는 날의 환율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자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만약 환율이 안 좋다. 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환율이 조금 올랐을 때 출금을 하시면 훨씬 조금 이득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산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베이랑 아마존 말씀드리는 거고요. 큐텐이나 쇼피 같은 경우는 자체 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800불을 뽑겠다라고 하면 인출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인출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800불이 있는데 500불만 뽑으셔도 되고 300불만 뽑으셔도 되고 그래서 인출금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인출금 얼마 뽑겠다 하고 검토하시면 한국 통장으로 인출이 됩니다. 다행히 페이오니아는 코리아가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아니면 오류가 있다 하면은 한국 그 페이오니아 코리아 센터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좀 영어로 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다행히 한국어로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배송. 배송에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배송하면은 많이 아시는 게 EMS. EMS 가장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셀러들은 EMS를 안 써요. 가장 안 써요. 왜냐하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EMS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온 배송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우체국에 가셔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셔서 해외 배송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흔히 여기 EMS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EMS 말고도 소형 포장물, K패킷, 그리고 이제 국제 소포라고도 해요. 국제 소포, 국제 등기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EMS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그리고 기간은 짧아져요. 왼쪽에 있을수록 기간은 긴 대신 저렴한 배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로 들어드린 미국, 유럽, 호주 7일에서 뭐 20일 안에 간다는 그거고요. K패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라요. 6일에서 14일 정도? 네.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소형 포장물의 배송표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은 지금 소형 포장물 이게 작년에 요금이 인상된 아니거든요. 100g, 200g, 300g, 400g 이렇게 100g 단위로 배송비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1지역은 가까운 아시아예요. 뭐 중국, 일본 같은 국가고 2지역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3지역이 가장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유럽, 호주.
원래 미국은 3지역이었는데 작년 이후로 미국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조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요금은 따로 보시면 되고요. 4지역은 조금 배송이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러시아랑 여기 남미 쪽이 여기 4지역에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도. 그래서 4지역은 요금이 비싸고 조금은 배송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외의 지역은 한 3주 안이면은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00g까지 5,000원이면은 우리 마스크팩 10개 세트, 요만한 10개 세트 상자에 들어있는 게 한 90g에서 100g 사이거든요. 반팔 티셔츠 같은 것도 100g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미국까지 8,400원. 그리고 뭐 유럽, 호주까지 5,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저렴한 서비스인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일단 2kg까지밖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kg 이상의 상품은 EMS나 국제 등기라는 아까 여기 세 번째 있는 이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등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물건이 분실돼도 못 찾습니다. 이거는 추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적을 하고 싶다, 등기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구간에 2,800원을 내시면 등기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 뭐 500g 이상 500g 아이템을 보낼 거다. 그럼 13,49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2,800원 추가하시면 등기번호도 나오면서 미국까지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소형 포장물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지역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저 소형 포장물로 호주로 보내주세요 하시면은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약 같은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보다 조금 비싸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소형 포장물은 요즘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국가도 많고 지금 배송이 너무 느려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코로나 이후에 좀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알고 계시면 좋은 거라서 소개를 해드렸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K-패킷을 많이 써요. K-패킷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금 보시면은 아까 1, 2, 3, 4 지역으로 나누어졌던 것보다 조금 국가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국가마다 요금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여기도 100g이면은 뭐 4,000원, 5,000원대면 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그렇고, 네. 근데 다른 점, 아까 소형 포장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등기 요금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등기 요금 추가로 안 내셔도 돼요. 등기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소형 포장물보다 조금 빠르고 안전합니다. 조금 많이 차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K패킷도 2kg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품이 2kg 이상이면은 국제 소포나 EMS. 그리고 EMS 말고도 다른 대안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K패킷 같은 경우 미국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또 저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항공 소형 포장물이면은 미국까지 등기 안 하고도 8,410원이었는데 지금은 등기하고도 8,090원이지 않습니까? K패킷 경우.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여러분이 잘 비교해 보셔서 조금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EMS인데요. EMS는 이렇게 그람으로, 그러니까 100g, 200g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고 최소 요금이 500g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50g을 보내든 100g을 보내든 500g 무게 그 요금을 내게 되시는 거고, 자세한 거는 이따가 뭐 컨설팅 하실 때 제가 요금표를 봐드릴게요. 여러분의 아이템에 따라서. 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26,000원 정도입니다. 26,000원부터 시작하고 더 증가폭이 세서 가장 비싸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3일, 4일 안에 도착을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판매를 많이 하시면 EMS보다는요 페덱스나 DHL 이런 거 계약해서 쓰시면 굉장히 요율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배송요금 할인.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거 요율 할인 받아서 조금 대량으로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혹시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라서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계약하기에는 약간 물량이 적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같은 아마존 셀러들이 많이 활용하는 해외 배송 대행 회사가 있어요. 대행 사이트. 이거는 뭐 광고가 될 수 있어. 제가 컨설팅 할 때 이제 만약에 물어보시면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시면은 견적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그 사이트에서 견적을 비교하실 수 있어서, 뭐, EMS 견적은 얼마, 페덱스는 얼마, DHL 얼마 이렇게 나와서 그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뭐, 대전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 다른 곳으로 택배만 보내면 거기서 바로 해외 배송을 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도 있다. 오히려 그게 훨씬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K패킷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약해서 쓰셔야 돼요. 다행히 여러분 다 사업차 있으시니까, 사업자만 있으시면 우체국에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하고 계약해서 뭐 계약 기준은 우체국마다 있어요. 뭐 어떤 우체국은 월 100건은 보내야 된다, 어디는 50건은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우체국 아저씨가 이제 우리 회사로 픽업을 오십니다. 그러니까 택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해외 택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려면 일단 우체국이랑 계약을 해서 쓰시는 택배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 네. 관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꼭 아셔야 되는데, 이베이든 아마존이든 해외 판매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관세가 나오면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바이어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바이어에 따라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관세를 안 내가지고 그거 내가 대신 물었다, 이거 물어내라 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템이, 이게 국가마다 관세 한도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영국으로 보냈는데 영국에 관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한번 공지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템은 관세가 나오는 아이템이고 관세는 바이어의 부담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하고 물건을 보내시는 게 컴플레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한도는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한도가 800불이에요. 한 번 보낼 때. 한 번 보낼 때 그 박스당 그 요금이, 그러니까 아이템의 요금이죠. 아이템 가격이 800불이 넘지 않으면 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품이든 선물이든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수출이니까 상품이죠. 상품으로 보셔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보다는 상품의 면세 한도가 좀 많이 작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도 뭐 선물로 보낼 때는 110 뉴질랜드 달러까지 괜찮은데 상품일 때는 400. 상품 견본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바이한테 안내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아이템이라도 미국에는 관세를 안 내는데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관세 한도가 작아요. 유럽 국가가 특히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36파운드라는 거는 우리나라 한 뭐 4, 5만 원. 네, 4, 5만 원 정도만 돼도 관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저도 꼭 이거를 많이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관세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런 건 우체국 사이트에도 가면은 관세가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국가마다 관세는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국가들, 아이템에 따라서 여러분 잘 나가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관세는 좀 미리 파악하고 계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소상공인 분들이시니까 아이템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해외 판매 추천드리는 아이템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해외 배송이에요.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배송표 보시면은 무거울수록 요금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쵸? 그래서 가장 가능하면은 가볍고, 그리고 오랜 기간 배송을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파손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손 위험이 적은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
식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상하지 않는 거. 네, 상하지 않아야겠죠. 뭐 특히 김치 막 이런 거는 통조림은 괜찮아요. 통조림은 괜찮은데 뭐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적은 아이템은 특히 아마존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없는 거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아마존은 창고에 물건을 우리가 넣어놓고 배송을 하는 건데 창고에서 그런 유통기한이 뭐 일정 기간 되지 그러니까 이상 남지 않은 아이템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가능하면 좀 길수록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해외를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저 이베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겨울이니까 뭐 상할 위험이 없다고 해도 그 나라는 여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나 혹은 비가 많이 와, 눈이 많이 와. 그래서 막 아이템에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은 조금 그래서 이런 거에 기온이나 습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우리 아이템은 이거 해외에 무조건 없어요.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런 게 가장 저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바이어들이 있는지 몰라서 검색을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한 조금 수요는 있지만 해외에 없는 거.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새로운 거, 특히 이제 우리 창업기업 아이템이나 뭐 중소기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롭고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이거를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뭐 매장이나 전시 같은 거는 만져보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 일단 검색에 걸려야 됩니다. 검색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키워드 선정은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수요를 먼저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 한국 아이템, 여러분의 아이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외국에도 있어요.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것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거. 네. 다른 사람이 팔고 있으면 일단 그것보다는 좀 가격이 경쟁력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프리미엄도 좋습니다. 프리미엄도 좋고 비싸다고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프리미엄이거나 고가의 상품이라면 마케팅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많이. 네.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 판매자들이 너무 싸게 팔고 있다 하는 거는, 특히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중국이나 홍콩 판매자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해외 배송비도 쌉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배송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가지고 아이템도 저렴한데 배송비도 싸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절대 못 이겨요 막 하시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는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할로윈데이죠. 할로윈데이나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뭐 백투스쿨 같이 약간 그 나라의 문화, 시즌별 이슈에 적합한 아이템도 좀 그때 시즌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곧 다가오는데 워낙 유명하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때는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뭐 장난감이나 아이들 선물 이런 거. 그래서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배송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배송이 크리스마스 후에 간다? 그러면 다 환불, 다 컴플레인이고, 해외에서 환불이나 그 환불 요청이 오면은 여러분의 기책이면 여러분이 배송비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바이어의 단순 변심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이어가 배송비를 내는 게 맞는데, 우리가 배송이 늦었거나 물건이 파손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투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국은 9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학기 용품, 우리가 좀 신학기 때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다. 특히 뭐 전자제품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신발, 옷 이런 것도 그때 우리 개강할 때 많이 학생들이 사는 것처럼, 화장품도 그때 백투스쿨 새내기용 이런 아이템으로도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를 조금 아셔야 마케팅과 프로모션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장점은 부가세 환급 굉장히 10% 좋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런 이제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수출 실적 조금만 있으면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지금 밀어주려고 이렇게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교육도 하는 거니까. 근데 전시회 같은 거에서 이제 B2B로 팔려고 하시면 여러분 전시회 나가 보셨겠지만 일단 그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처음에 하나 갖고 가다가 이거를 뭐 몇만 불 수출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전시회 갔다 와서 몇 달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내고를 하고 막 OEM 어떻게 되냐 해야 되는데 B2C는 이베이 아마존을 통해서는 B2C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파셔도 이거 수출 실적이 되는 거예요. 수출 신고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출 실적 쌓기에도 조금 오프라인보다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셀링 개요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베이, 아마존, 큐텐 등 각각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